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중국발 입국객의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증가하면서 입국 제한과 검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김포공항 역시 중국발 입국객들의 검역이 강화됐습니다. 김포공항 국제선에서는 현재 중국과 일본, 대만 노선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 탑승객에 대해서는 일본과 대만발 입국객과는 다른 곳에서 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탑승교를 이용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검역을 받는 겁니다. 검역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잠시 머무르는 공간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중국발 항공기는 기존대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를 오가는 국내외 항공기가 김포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1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42세 한국 여성이 태국 여행 이후 지난달 19일에 입국해 1월 25일 저녁부터 우한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일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지난 3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중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확인되면서 입국 제한이나 검역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호입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의 학사 일정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인천 소재 대학의 중국 유학생은 1,100여 명에 달하는데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를 비롯한 국내외 대학들은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세계 유수 대학들이 입주해 있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267명의 외국인 학생이 수업 중인데 중국 출신은 교수 7명 포함 총 19명입니다. 이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3명이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과 홍콩을 다녀온 적이 있어 상태를 관찰 중입니다. 학생 1명하고 교수 2사람인데 1월 30일 날 상해에서 연태에서 들어왔고 2월 3일 날 홍콩에서 들어와서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가 관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단체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10일로 연기됐던 기숙사 입사는 17일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겐트대가 가장 먼저 입학식 취소를 결정했고 나머지 학교들도 같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강 연기나 이런 게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가 아니면 저는 그냥 가급적 그런 것도 좀 연기하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강하게 좀 하시죠. 네. 과잉 대응해야지 뭐. 인천 소재 국내 대학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재 인천 지역 15개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1,107명에 달합니다. 이 중 후베이 지역 방문자가 2명 있는데 이 중 1명은 14일이 지나 격리 해제됐고 22일에 입국한 1명은 격리 중입니다. 인천대와 인하대 등 9개 학교가 일찌감치 졸업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취소한 가운데 나머지 대학도 같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후베이성 방문자 전환교수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고 각 대학에서는 졸업식과 OT 등을 일단 행사를 자진 취소 또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보니까 그 중국인, 그러니까 관광객 출입 금지를 아예 시켰더만 학교 캠퍼스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그렇게 독자적으로 좀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교육부는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입국할 것에 대비해 대학의 졸업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강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어린이집 2곳이 휴원했습니다. 12번째 확진자와 연관된 학부모와 보육교사의 영향인데요. 휴원 전에도 상당 기간 정상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영종도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는 텅 비었고 아이들로 북적거릴 교실은 불이 꺼진 채 인기척이 없습니다. 이곳에 원화 학부모가 근무하는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지난달 21일 12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걸로 확인돼
4일 하루 임시 휴원한 겁니다. 영종도의 또 다른 어린이집은 3일 오후부터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난달 26일 12번 확진자가 영화를 관람했던 부천의 영화관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현재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어린이집은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해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14일 잠복기를 고려해 원화 학부모와 관련된 어린이집은 4일 하루, 교사 관련 어린이집은 10일까지 휴원합니다. 하지만 12번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돼 구청이 휴원 명령을 내린 시점은 3일 오후. 설 연휴를 고려하더라도 한 곳은 일주일, 또 다른 곳은 교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흘간 정상 운영한 셈입니다. 피부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다중 이용시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의 사람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정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주말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인천의 한 공연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학을 맞아 열리기로 했던 대다수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앞으로 사태가 더 악화되면 전면 휴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관 공연까지도 현재 지금 거의 취소된 상황에 있습니다. 손세정제라든가 그런 거를 더욱더 많이 비치를 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로 붐비던 복지시설도 정막만 감돕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으로 일찌감치 문을 닫은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의 경우 감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2천여 명 이상이 오가는 지역 스포츠센터. 사태 이후 수영 강습에 참여하는 수강생이 줄었습니다. 불안감에 수업 연기에 대한 문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관 계획이 있느냐 아니면은 연기하고 환불에 대한 문의사항 등록 회원 중에 한 300여 명이 넘게 연기와 환불을 한 상태입니다. 바이러스 공포로 불필요한 외출 자체가 줄어든 상황. 곳곳의 지역 다중이용시설도 이용객이 감소하며 활기를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관광업계 피해도 큽니다. 특히 인천관광공사가 500억 원의 국비가 걸린 국제관광도시 공모에 탈락하면서 시의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인천 지역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인천의 4성과 5성급 호텔은 이번 사태로 입은 피해 집계액만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의회는 인천관광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주요 업무 보고에서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관광업계에 대해서 정부 정책들이 이런 지원 정책 플러스 우리 인천광역시에 이런 특단의 대책을 좀 갖고 있다. 공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에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글로벌 얘기다 보니까 일본, 동남아 이런 데서도 방한 수요가 좀 줄고 있습니다. 이건 시정부하고 저희 인천관광공사 그리고 협회 등 관련 민간하고 같이 대응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죠. 이와 함께 5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문체부 국제관광도시 공모에서 부산의 고배를 마신 사항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천시가 총력전을 펼치며 3억 원을 들여 용역까지 진행했지만 탈락 이유에 대한 원인을 물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것을 부족하다는 것은 과연 인천의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관광 인프라에 대한 설득력들이나 마케팅들이 약했던지 이 관광도시 공모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원인들도 좀 이 요구 용역에 저는 좀 일부 포함해야 될 부분들도 공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관광 인프라 등 계량 지표에서 부산에 밀린 점이 컸다며 언제 있을지 모를 추가 공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어떤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잠재성보다는
경쟁 도시의 어떤 현재 상태를 중심으로 아마 평가를 하셨다고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가진 모두 2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숫자, 예를 들면 거기 관광 생태계 종사하는 그 호텔이라든가 기업 숫자, 그다음에 생태계.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인 여성인 이 환자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난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8일 만입니다. 1번 확진 환자는 35세 중국인 여성 A씨로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발열 증상을 보여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호전됐고 2차례 실시한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의료진은 A씨가 지난 4일부터 호흡곤란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됐지만 9일부터는 산소를 완전히 제거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염증 격리 해제 기준에 대해서는 중앙임상위원회 임상위원회라는 TF가 꾸려져서 거기에서 이제 확진자를 보는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 1번 환자 같은 경우도 임상 증상이 모두 호전되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체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2번 안 될 때, 24시간 간격으로 2번 되지 않을 때 격리 해제하는 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격리 해제된 A씨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A씨는 손편지를 통해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들이 나에게 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생명을 구해줘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신 모두는 나에게 영웅이고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거듭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경제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 이용시설을 휴관하고 공연이나 행사도 연기 취소합니다. 현재 송도와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6,333명에 달합니다. 경제청은 자체 대응을 위해 지타워 홍보관과 영종 하늘문화센터 운영을 중지했으며 오는 10일 예정된 정책 방향 토론회 등 행사도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또 인천 아트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2월 공연도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합 심리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강화군은 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4시간 상담 전화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확진자와 가족, 격리자 등이 대상이며 개별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짜 정보들 때문에 시민들의 공포감과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정윤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엄준식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좀 궁금한데요. 뭐 신체 접촉만으로도 뭐 감염이 된다. 요즘에 뭐 침이나 대변으로도 통해서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가장 확실한 전파 경로는 비말이라는 형태의 분비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 구강 쪽이나 아니면 그 코 뒤쪽 그리고 기관지에 있던 작은 물방울 형태의 비말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들여 마시면 감염이 되는 그런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비말은 보통 1m, 아주 멀리 날아가 봐야 2m 정도이기 때문에 이 공기전파처럼 그 몇십 미터씩 날아가는 일은 없고요. 대신에 이 비말이 떨어진 환경,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문손잡이, 또 뭐 자판, 마우스 이런데 이 비말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 비말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이렇게 체내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주게 되겠죠. 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좀 감염이 되는 거고 이 잠복기가 그러면 어느 정도이고 이 잠복기 기간 중에도 감염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그 중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평균 5.2일 정도 증상을 발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발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의 환자가 12.5일 이내에 발병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최대 잠복기는 2주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무증상기에 감염이 가능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그 증명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한 사람이 똑같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무증상기 감염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환자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정한 병에 걸리게 되면 본인의 초기 증상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증상과 관련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증상을 경험하는 분도 있고 다른 증상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증상을 전혀 못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가장 최근의 예가 3번 환자가 세 번째 환자가 6번째 환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식사 후에 증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초기에 진술했기 때문에 6번째 환자를 이제 능동감시자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역학조사를 더 하다 보니까 식사 전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분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자가격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빠지게 되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환자분들이 일부러 속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초기 증상을 감지하고 인지하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데는 상당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요즘에 이제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안전한 거고 또 소독 작업을 하면 안전한 건지 궁금한데요. 예, 통상적으로 이런 그 바이러스들은 비말 형태로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비말이 말라버리면 바이러스도 그냥 사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는 수십 초에서 수분이면 충분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환경, 이 비말이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는 뭐 이틀 정도까지 이 비말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살아있다라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서 이 환경이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최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이게 의심 환자의 이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을 해봐야 할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중국 우한시 후베이성 지역을 방문한 여행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뭐 콧물, 또 인후통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면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감별 진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이 후베이성 방문한 이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잖아요. 일부에서는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해외 전파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는 중국 우한시 후베이성을 다녀온 분들 이외에 다른 지역을 다녀와서 감염이 된 사례들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중국 내에서도 후베이성 중심으로 방문력을 확인하고 그 방문력이 있는 경우에 감별 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의 유행 양상이 커지고 지속이 되면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확인이 될 거고,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을 방문한 그 여행력이 있는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감별 진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의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 수칙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어떤 수칙들 지켜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위생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40초에서 60초 가량 충분히 구석구석 씻는 그런 손 위생이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흐르는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에 손 세정제들이 아주 잘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충분한 양을 손에 바르고 마찬가지로 손 구석구석을 이 손 세정제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충분히 닦으면 이런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충분히 사멸되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이 손위생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침 예절인데요. 기침을 할 때 코와 입을 동시에 손수건이나 휴지로 가리고 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옷소매를 이용해서 기침 재채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마찬가지로 추가해서 수행하는 것이 이런 호흡기 감염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겠고, 특히 이제 고위험군, 5세 미만의 아이들이나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자연스럽게 면역이 떨어져 있는데, 또 이런 분 외에도 만성질환이 있거나 면역저하 질환이 있는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밀폐된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은 방문 자체를 피하셔야 되겠고,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좀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시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구, 교육청, 소방본부, 공항, 항만공사와 검역소 등 모든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이 우리 시 전체에 대대적으로 또 촘촘한 공조를 통해서 방역 등 대응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고, 또 확산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접촉자의 사례 관리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격리 조치와 능동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불안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인천의료원에 격리했던 첫 번째 확진자가 퇴원을 했다는 좀 반가운 소식도 들어왔어요. 네. 중국인 여성이었는데 완치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19일이죠. 입국과 함께 동시에 격리 조치됐던 국내 첫 번째 중국인 확진 환자가 인천의료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초기에는 발열과 또 폐렴 증상이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발병 후 10일 후에 좀 일상생활을 할 만큼 호전이 됐고요. 또 지난 주말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서 안정된 상태로 있었고요. 또 지난 3일, 4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국내에서 두 번째 퇴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우리 환자가 퇴원을 앞두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중앙이건 지방이건 다 방송사에서 이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네. 많이 고마워하는 것 같고, 네네.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격이 좀 높아지는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네. 신종 감염증이 이제 계속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서 혹시 전파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이 방역 활동을 비롯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역사회 내 감염 부분인데요. 시는 10개의 군구와 그리고 유관기관에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장비와 시약 구입에 3억 원, 또 열감지 카메라 배치에 7억 3천만 원, 또 음악병상 추가 확보와 방역 물품 지원 등 긴급 예산 27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와 어린이집, 또 노인, 장애인 시설 등 감염이 노출되기 쉬운 집단 시설과 또 지하철 1, 2호선 승강장과 전동 차량, 또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을 방역하고 소독제를 비치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행사를 잠정 연기하고 있고요. 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공공체육시설의 임시 휴관과 또 민간에 대한 시설 대관도 연기하거나 취소를 권고하고 있고요. 또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경제청 홍보관도 임시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판을 만들어서 예방 수칙과 또 인천 지역 격리자와 농동 감시 대상자 현황, 또 선별 진료소 등 정보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가짜 뉴스 등에 현혹되거나 또 미확인 정보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식 채널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증이 이제 확산되는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네네. 있잖아요. 뭐 관광이나 모든 산업들이 그런 것 같은데 대응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대본의 7개 반 외에 추가로 경제 대책반을 따로 꾸렸습니다. 시의 그 정책은 아무래도 지금 감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장기화되는 부분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과 또 중소기업 수출 지원, 지역 관광 대책, 물가 유통 관리, 그리고 중앙정부 특별 지원 사항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또 부서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내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7일부터 250억 원의 특별 경영 안전 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과 또 가격 급등 조짐을 보여서 물가 동향 조사 대상인 기존 35개 주요 생활 필수품 품목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2개 품목도 추가해서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시 특별사법경찰은 보건용 마스크 온라인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고요. 또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 중인지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 특히 손 씻기에 유의해 주시고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입과 코를 다 가리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좀 착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경우 너무 잦은 면회와 방문은 금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마스크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일주일 전에 오픈마켓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특별사법경찰에서 여러 가지 혹시 불법으로 이런 것들도 좀 단속을 해주시는 게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네네. 네, 다음으로는 지난 3일 인천시가 UN 재난안전경감 롤모델 도시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좀 반가운 소식인데 네네. 국내 최초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3일 국내 최초로 유엔으로부터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롤모델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UN 재난안전경감 롤모델 도시 인증은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또 재난유형 경감과 또 보건력에서 혁신과 좋은 관행을 보여줘서 타도시의 모범이 됨을 유엔에서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기후변화 및 재난에 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 당시부터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보건력 있는 스마트 도시로 건설 운영한 점과 또 UN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의 파트너 도시로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 이 2점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민들 분께서는 이 아마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재난안전 경감 롤모델 도시라고 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네, 현재까지는 전 세계 4,314개, 또 국내는 175개의 도시가 UN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 캠페인에 참여했고요. 26개국 48개 도시만 롤모델 도시 인증을 받았는데요. 롤모델 인증 도시는 기후변화 대응에 상호 협력하며 또 재난에 강한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방재 전문가들과 국제 컨퍼런스와 또 연구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는 이번 롤모델 도시 인증을 계기로 안으로는 안전에 기반한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향하고요. 밖으로는 UN 국가기구들과 글로벌 이슈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세계와 공유하는 국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하다 보니까 그 눈인사, 또 이렇게 네. 뭐 팔꿈치 인사, 뭐 이런 인사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모두가 이런 것들을 전파를 막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4.15 총선에서 미추홀갑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유 전 시장은 총선 승리로 인천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 소속 인천 국회의원들은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선택지는 미추홀구 갑이었습니다. 주소지인 남동구갑 선거구와 고향인 중동 강화 옹진 선거구에 출마설이 돌았지만 유 전 시장은 미추홀갑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유 전 시장은 미추홀갑 지역은 인천의 뿌리이며 할 일 많은 곳이라며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경인전철과 고속도로 지하화로 인천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제가 추진한 인천의 가치 재창조의 핵심이자 인천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주요 사업입니다. 또한 원도심 재생을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유정복이 시작한 일, 유정복이 완성하겠습니다. 미추홀구갑 선거구는 당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됩니다. 현역인 홍일표 국회의원의 지역구인데다 비례대표인 신보라 국회의원도 이곳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총선 시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지역구 후보 추천 신청을 마무리한 가운데 현역 의원 3명은 이미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구갑 이학재 의원과 미추홀구를 윤상현 의원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지난 4일엔 부평구갑 정유섭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안상수 의원과 민경욱 의원 등 인천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정의당은 인천에서 총선 전략을 위한 현장 상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한국 GM 부평 공장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정의당 지도부가 먼저 찾은 곳은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현장에서 총선 전략회의를 열어 4.15 총선에서 이 지역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이정미 의원이 예비 등록을 한 연수구 을과 시당 위원장이 출마하는 부평굴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힘을 쏟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인천 시민의 삶을 바꾸려면 먼저 인천 정치를 교체해야 합니다. 인천 시민들께서 새로운 10년 미래를 여는 정치혁명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곳 송도를 비롯한 인천의 정의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한국 GM 부평 공장을 찾아선 전기자동차 대전환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내연기관 중심인 자동차 산업이 점차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그 중심에 인천이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경제 비전으로 그린 뉴딜 경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00만 대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M 자동차를 대한민국 전기자동차의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 정의당의 공약이자 인천 정의당의 공약이고 약속입니다. 정의당은 4.15 총선에서 최승원 전 남동구 의원과 문영미 전 미추홀구 의원 등이 8개 선거구에 출마합니다. 비례대표에는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과 박인숙 계양구 지역위원장 등이 출마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검단 중앙공원 민간 특례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인천시가 논란이 됐던 민간 특례를 접고 재정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사업을 추진했던 조합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할매산 일대 검단 중앙공원 부지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시 예산을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 1,60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고 일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정성 논란에 특혜 시비까지 일었습니다. 인천시는 결국 민간 특례 사업이 아닌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은 인천시의 행정을 규탄하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조합은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인천시의 처분 행위에 대한 가처분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조합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2년 7월부터이며 2019년 2월 인천시장의 발표에 대해 조합은 인천시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고 최근까지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인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민간 특례 사업 추진 경과 등을 확인하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환경단체도 민간 기업의 특혜 시비가 불가피하다며 인천시가 경위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대 교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 인천시와 인천대의 지원 재협약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송도 11공구 R&D 부지 축소가 반발을 사는 이유인데 원안 통과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대와 인천시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 인천대 지원 재협약. 인천대 교수회의 반발에도 시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의 인천대 차입금 1,500억 전액 지원과 대학 발전기금 2,000억 제공, 올해 안에 제물포 캠퍼스 부지와 건물 소유권 인천대 이전, 송도 4공구 유수지 제공 명문화, 시립대학 발전기금 112억 인천대 전출 등입니다. 인천시는 인천대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 큰 양보를 했다며 협약의 가장 큰 성과로 학교 측의 도화동 부지 개발을 꼽았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인천시가 얻어낸 가장 큰 것은 인천대학교가 도화동 부지를 캠퍼스로 활성화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 양보를 한 것이고 지원을 하고 있다. 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부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선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R&D 기관 유치를 조건으로 인천대에 제공하려던 송도 11공구 10만 평을 3만 평으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는 학내 구성원의 반발에 대해 인천대의 학내 소통, 시와 인천대 간 협의에 있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사회 다음으로 이제 운영위 같은 구조고 이사회를 때로는 견제할 수 있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적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한 거를 이제 이사회에서 한 거고 굉장히 짧더라고 기간 자체가. 교수회의는 학생 개초까지 정확하게 이런 그 득과 실 아니면 이 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인천대에서. 인천시는 송도 11공구 인천대 R&D 부지는 원래 학교 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으로 11공구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지는 학교 용지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 관련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R&D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했을 때 하는 겁니다. 학교에 교사를 짓거나 그런 부지가 아닙니다. 당초 협약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협약이 제약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 건물로 151층 인천타워 건설이 추진됐던 것 기억하시나요? 국내 최고층 건축물로 추진됐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범연합회가 당시 무산됐던 인천타워 건립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송도 6809에 계획됐던 인천타워. 지상 151층, 613m의 쌍둥이 빌딩으로 완공됐다면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은 결국 좌초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송도국제도시 범연합회가 인천타워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추진하기로 했던 송도 국제도시 151층 인천타워, 재원이 풍부한 151층 인천타워는 즉시 착공하라. 연합회는 인천시가 제시한 청사진을 믿고 송도에 이주했지만 인천타워 건립은 무산됐고 주변 아파트 단지만 즐비한 건설업자 배만 채워주는 경제정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회는 이제라도 인천타워를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송도 토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도 매각 예정인 A9, A12, A17 지구의 매각 예상 대금이 8천억이며 송도 국제도시 곳간에는 총 2조 1,659억 원이 쌓이게 되므로 앞서 연수구 의회도 지난해 12월 송도 인천타워 복원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강구 의원은 인천타워 조성을 통해 도시 브랜드와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 인천타워 건립 등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소래포구와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연결되는 곳엔 각종 어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공원 부지이기도 하고 어항이기도 한 특수성이 만들어낸 문제인데요. 해묵은 화제인 이 문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해결될 전망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소래포구 주변 해안입니다. 영동 고속도로 하부 도로에 각종 어구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새우젓을 비롯한 각종 젓갈도 길 한쪽에 적치해놨습니다. 소래포구 시장 입간판 주변에도 수레와 각종 어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생태공원 안내도 역시 어구가 가리고 있어 재기능을 못한 지 오래입니다. 분명 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국가 어항이기도 한 소래포구의 현 주소. 공원 이용객 편의 제공과 소래포구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물량장을 정비해서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혹시나 이 물량장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택지에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이르면 올해 해결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어구 적치장 주변 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곳을 공원 부지에서 풀어 어구 적치장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공사를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올 6월 달에 결정고시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은, 어민들은 좀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시급하게 좀 한 2-3개월, 한 2개월 정도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시급하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2년 전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 시장 현대화 사업은 오는 8월 새 단장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